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4일 강타의 일요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의 첫째 주 경마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마를 한 3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하반기 경마 때는 강타가 이제 제 체력 보강에 좀 매제를 해서 8, 9월 달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런 이유가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체력 고갈로 인한 부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어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또 8월 달에도 뭐 잘한 주도 있고 9월 달에도 잘한 주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이어가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보더라도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반기 때는 배드멘트를 좀 시작을 해서 체력 보강에도 좀 만전을 기하고, 또 두 번째는 이 강타의 색깔이 없는 예상을 좀 하지 않았느냐, 적중을 위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고배당 같은 그런 강하게 강타의 색깔이 있는 그런 고배당 경마 적중이 좀 지지부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고배당을 많이 못 맞춰드렸다. 요게 이제 물론 레이팅에 의해서 전반적인 경마 자체가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건 핑계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강타의 색깔이 좀 부진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반성을 해보고 싶고, 또 세 번째 가서는 이런 현상 자체가 모두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강타의 그 색깔도 그렇지만 예상에 있어서 적중 쪽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고 가지 않았느냐, 이런 점도 좀 반성을 해볼 생각이고, 또 하반기 경마 때는 부산 제주 경마야 뭐 강타가 이제 최고의 예상 전문가들 중에 가장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제주에 한해서는. 그런데 서울 경마가 원래 강타의 주특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경마가 생각보다 조금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반성을 하면서, 하반기 경마 때는 서울 경마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서울 경마를 완벽하게 잡아보겠다, 이게 이제 올인해 보겠다, 이런 하반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경마라면 즐기는 경마, 또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적중으로, 자, 2015년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끝으로 상반기 경마 시즌 내내 강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반기에도 더욱더 매진하고 변화하는 그런 강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기는 경마, 또 좋은 적중, 또 즐거운 경마가 될 수 있도록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방송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일요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는 이제 상간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회장배 대상경주가 펼쳐지죠.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가 펼쳐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다고도 볼 수가 없고, 또 아주 쉽다고도 볼 수 없는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멋진 대성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미승리마 편성, 전령 미숙의 신마와 현고성장마간의 미승리마 편성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요번 편성 자체는요, 뭐라 그럴까, 라인 현상이 좀 돼 있는 편성이에요. 라인 현상이 돼 있는 편성이라서 어떤 말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4번 공룡이란 마필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룡. 데뷔전과 주행검사 때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탐색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반대로 이 지난번 경주 때는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4착을 차지하는 가운데 걸음의 변화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 선행력도 무난하고 종반 탄력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4번 공룡이란 마필은 이번 편성에선 재미나게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지 여부가 관건인데 뭐 압축이 되잖아요. 12번 대군마마나 뭐 5번 퀸턴 리프 이런 마필들이 좋은데 어쨌든 4번 공룡을 자 이번 1경주에서는 한번 재미나게 보고 싶은 입상 가능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2경주와 오늘도 일요제 3경주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와 두 번째 조용한 승부처로 붙여서 오전장의 스트레이트 승부를 한번 일요 2경주와 3경주에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일요 2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누구를 인정을 하고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일단은 전개상 빠른 선행마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리 1200을 맞이해서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그만큼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에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1번 쌩쌩돌입니다. 어라 1번 쌩쌩돌이를 노리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 마필은 470다마짜리 순발인데 이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자 이번 편성은 선행력이 부족해도 되죠? 왜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번 쌩쌩돌이가 이번 편성에선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성상 놓고 때리는 마필은 1번 쌩쌩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 1번 쌩쌩돌이를 놓고 멋진 중배당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1호 경마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 자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린 경주가 나오네요. 바로 8번 진영의 거인이 나왔을 때 강타가 럭키스타의 JS 군단이 무조건 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시에 8번 진영의 거인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얘가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거리 1300에 아직까지도 선행력 외에는 답이 없는 놈인데 이번 경주시 8번 당시에 이제 진영의 거인이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지만 초반에 발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어거지로 선행을 나가서 맞바까지 버텼냐? 못 버텼죠. 당연히 못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왜 이놈이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놈을 강하게 노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생생하게 드는데 이번에는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왜 대가리일까요? 거리가 일단 1000m이고 이번엔 1200에다 붙여놨어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는 준비가 안 됐다. 자 이번 경주 시에는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또 선행을 나선 후에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적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1000m의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번 진영의 경우에는 이 편성에선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8번 진영의 경우에는 선행을 가도 되고 선행을 못 가도 일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고로 8번 진영의 거인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1호제 3경주 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는 1호제 3경주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경주에서 중배당 단통 먹고 3경주는 또 무조건 적중을 해서 단통 승부로 때려가지고 2경주 3경주에서 배팅 자금을 한번
두둑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게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로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야, 뚜껑 열리게 했던 마필이 나오네요. 바로 이 3번 OS 아답이란 마필입니다. 당시에 제가 A급 승부차라고 해가지고, 이 OS 아답이라는 신마가 나오는데, 바로 이놈이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승부선을 던졌는데, 야, 당시에 비트소닉이란 마필과 같이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야, 비트소닉이 주행검사 때 제가 봤는데 대가리가 좀 높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이 아직은 뻗음 자체가 그렇게 시원한 뻗음이 아니었어요. 야, 그런데 그게 이제 잡고 탔던 거야. 아, 거기에 속아가지고 제가 비트소닉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와우캣을 단통으로 때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거 못 맞춰드린 A급 승부처였는데 정말 화가 났던 경주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안 맞아 들어가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OS 하다면 제가 당시에 몰아줬어요. 9,900만원짜리지만 실제로 1억이 넘게 들여와서 통관세까지 하면 엄청나게 비싼 말이에요, 이러고. 그 이편성에서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마필이니까 무조건 OS 하답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뭐야? 인기마예요. 인기마라고요, 인기마. 자, 정말 아쉽죠? 자, 어쨌든 3번 OS 하답에 10번 와우캣, 이거 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보듯 뻔한 경주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조금, 까다롭게 볼 수도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좀 재미나게도 볼 수 있고 약간은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은 8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데뷔전보다는 이전째 걸음의 신장세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시 이 8번 스마트 젠틀맨이 또 한 번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강타가 보는 경지에서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선행을 가면은 금상첨화겠지만 굳이 선행을 안 가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스마트 젠틀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8번 스마트 젠틀맨을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10번 파이브 빅터스라든지 이런 마필들에게 붙이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번 경기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에서 상태가 호전된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필에 붙이는 경주이고, 그렇게 된다면 3번 스마트 젠틀맨은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8번 스마트 젠틀맨과 10번 파이브 빅티어스 같은 경우는 연대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종합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 스마트 젠틀맨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겠지만 얘가 필요에 의해서 대가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경우다. 요게 바로 강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산교차 1경주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주주수는 총 12두이긴 합니다만 입상 가능만은 딱 3두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편성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비슷한 선행형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죠. 1번 클린업 빙고, 9번 희망 탄력, 8번 고려사랑, 12번 장산 타이거,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선행형 각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8번 고려사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순발력 우수하고 선입력 검증이 됐고, 그렇다면 8번 고려사랑이 이번에도 가장 나은 능력과 더불어 가장 안정적인 인기만하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당연히 8번 고려사랑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8번 고려사랑이 레이싱을 빠르게 이끄는데 전반적으로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번 클린업 빙고라든지 여기에 9번 희망탄력이라든지 12번 장산타이거가 어떤 마필들이 다 빠른 마필이다. 그렇다면 입상 가능권도 앞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번 고려사랑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왜 첫 번째 승부처인데 빰빠라밤! 하고 올렸을까요? 배당이에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빰빠라밤! 하고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시 7번 으뜸 클래식이 가장 강력하게 팔릴 수도 있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에서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7번 으뜸 클래식은 일단 베이팅권에 난착을 시키는데, 이 마필보다 더 세게 노리는 마필이 있다. 바로 이번 경주시 강타가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2번 메이비 플러시라는 마필입니다. 아따, 부산에서 말 제일 잘 타는 조창욱 선생을 노린다고 강타 웬 말이냐, 네가 틀리려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조창욱 선생을 노린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경기는 뭐를 노린다고 그랬어요? 배당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창욱 선생은 제가 이제 한 예로 부산에서 이제 그만두고 잘려가지고 지금 이제 전문가를 하는 기수 출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창욱이가 말은 굉장히 잘 타는데, 야, 니네들 세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별로 대화가 없대. 대화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봐도 조창욱이 말 잘 탄대. 그런데 별로 이렇게 친한 기수들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약간 독구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봐도 말은 승부가 걸렸을 때 말 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탄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그냥 이번 메이비 플러시를 노리는 이유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고 거리가 1200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편성에서 가장 취임력이 우수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번 메이비 플러시가 가장 우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앞선에서 끝나는 편성이 아니라 막판 취입에서 결판이 난다고 저는 보는 편성이라 이번 메이비 플러시가 팔린다면 조창욱이는 안 보겠죠. 안 팔리는 조창욱이는 뭐다? 조성거리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메이비 플러시를 노리고 아예 놓고 이놈을 놓고 때리는 그런 작심 배당을 노리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조제 육경주입니다. 야, 이경주도 아리까리 스리스리 아라리유 이번 금화돌리가 대가리 팔리는데 최보면 선생도 훌라당 전문이 돼버렸어. 옛날에는 1급 기수였는데 요즘 훌라당 하면서 B급 기수로 전략한 느낌이고, 아따 또 여기 이상혁 선생이 나오시네. 훌라당의 대가 이상혁 선생이 또 나오시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 당사자인 또 이 이상혁 교수나 또 최범현 교수가 또 혹시나 제 방송을 봤을 때 기분 나쁘지. 아따 저 새끼는 뭐 나이살이나 처먹고 뭐 이렇게 까불면서 훌러덩 거리면서 재수대가리 더럽게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좀 어쩔 때 보면 당연히 와야 되는 편성에서 훌러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보면 솔직히 여타 인기권 기수들보다는 좀 훌러당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고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러당이 많다 보니까 범인이도 48승밖에 못했고 이상혁이도 제가 보기엔 4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기수인데 지금 28승 했다는 거는 꼬마 기수하고 거의 동격의 수준에 입상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죠. 훌라당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2번 금화돌리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8번 그 수백 향으로 때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아 진짜 이게 좀 후달리죠.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보는 견제에서도 이 수백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성에서는 수백 향으로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3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때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2번 이 금화돌리를 대가리 놓고 때리기는 합니다만
수백 향으로 때리는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어쨌든 2번 금화둘인데 은근히 뭐 아주 대길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은근히 짭짤한 매당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때려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교차 3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부산교차 3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다음 일요제 7경주가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중반부 최대 승부처는 부산교차 3경주와 일요제 7경주다. 요 두 개 경주에서 5-3마리를 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스타 매문이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아주 빠른 편성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선행만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력하게 노렸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울부짖었던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바로 이 7번 하커맨드입니다. 야,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유병복 쪽에서는 옛날에 고옥봉 마방 40주 고옥봉 쪽에서 있을 때 조교보로 있던 그런 조교보였어요. 유병복 쪽에서. 그러니까 신세계라든지 40주에 좋았던 말도 많잖아. 그때 당시에. 야, 전성기를 구가할 때, 고옥봉 마방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 마방의 모든 말들을 조교시키고 관리를 했던 조교보가 바로 유병복 조교사거든. 그러니까 조교로는 일가견이 있는 조교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7번 하커맨들은 개 닦듯이 닦아놨는지, 왜 닦아놨는지, 왜 못 가는지 도대체를 모르겠어. 앞말에 528kg 담아요. 아니, 체구도 이렇게 좋고,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체구라면 순발력을 끌어내는데 매제를 해야 되거든. 야, 근데 말을 생각보다 좀, 말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편성이 빠른 데 있으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4번 스타 명운이 상대적인 선행마일 뿐이지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반 중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7번 하커맨드가 이 편성에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7번 하커맨드를 이 편성에서는 아주 강하게 노리고 아예 놓고 때리고 싶은 그런 배팅 거래의 충만감으로도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지난번에 노렸다 괴물 아주 아작을 맞은 마필이니까 너 한번 이번에 제대로 입상을 해서 한번 먹자 이런 의미로 강타의 갈리마이 7번 하커맨드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루어진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요 1호 7경주만 마치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5-3마리 게임 끝! 띵동댕! 집에 가서 애기 보세요! 돈 갖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경주예요. 야, 요 경주는 저는 단통 보는데 얘네들이 좀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배팅골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서 전국 국가경제대회 기념 2등급 경주인데 저는 이 9번 슈퍼탱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어쨌든 51kg에 7kg 감량 2점. 물론 여타 마필들도 보중이 전부 떨어져 있는 현상이긴 한데 지금 장산다이온이 57kg를 받았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부중을 쭉 봤을 때 57kg를 받은 마필들이 없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9번 슈퍼탱커 같은 마필들은 지난번 경기 때 58kg를 받았던 손발 4세마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레이팅에 의해서 핸디캡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7kg의 감량 인증을 받은 마필이거든. 야, 이번 경주에서는 딱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9번 슈퍼탱크는 이번 편성에서야말로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고 아예 이름을 놓고도 때려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9번 슈퍼탱커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그
그로 인해서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 가능성이 높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력연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에스트롱! 여기서 한번 끝장을 내는 거야. 부산 3경주와 일요 7경주를 묶어서 이거는 다른 경주는 몰라더라도 부산 3경주하고 일요 7경주는 꼭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상황이 납니다. 강타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을 한번 하고, 자, 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제 4경주, 부산경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예선특별 국산 오픈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특별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가리는 일본 행복천사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뭐 거리 적응력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56km를 다이다이로 거의 56, 55를 다는 안만 편성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늘어난 부 중에 누가 경쟁력 있는 말걸음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일본 행복천사가 500다마짜리 마필이고 이 54km 뭐 이 정도까지는 달고 뛰어봤고 55km도 달고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행복천사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일본 행복천사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주에서는 일본 행복천사를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 어느 강타의 1호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1호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인데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한두가 버팅기고 있으니까 바로 이준철 기수의 10번 골드 홀릭입니다. 이준철 기수가 옛날에 이제 지금은 48조에 이제 오래 있었는데 이준철 기수가 12조에도 좀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랬을 때 사람 인상이 굉장히 좋잖아. 이준철 기수 또 키가 크잖아. 기수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많이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수가 이제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기량을 100% 발휘를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어쨌든 이준철 기수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10번 골드 올리기 지난번 경주 때는 에코블루에게 졌지만 또 그 이전 경주에서는 베스트로 승부를 안 했던 마필이라 보고 싶기 때문에 지난번 급하강에 따른 이번 경주에는 경주력의 급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번 골드올릭은 이번에 무조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그래서 10번 골드올릭을 놓고 때리는 이번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10번 골드올릭을 한번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 무조건 10번 골드올릭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7번 감동시대가 선행을 가지만 여기에 이제 5번 올드이라든지 11번 노이알 스텝이라든지 6번 에코블루라든지 8번 시티헌터 같은 마필들이 강하게 선두권을 압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0번 골드올릭이 상대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치열한 가운데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1700경주이지만 차분하게 말머리만 한다면 직선에서 우승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골드올릭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호제 8경주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5경주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씀을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불안한 마필들 일색이에요. 1번 실버 클래식도 되는 말이고 2번 법천왕도 되는 말이고
3번 볼드킹즈도 되는 말이고 4번 마이키도 되는 마필이고 8번 스피드메이드도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를 골라봐야 되는데 야, 이 3번 이 볼드킹즈가 이 편성에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왠지 모르게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만은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여기서 좀 부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승권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잘 뛰고 한 번 조정을 거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볼드킹즈를 그렇게 세게 보질 않습니다. 반대로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1번 실버 클래식이란 마필입니다. 아따 지난번에 입상을 해서 세게 보는 거요. 왜 세게 보는 거요? 어찌됐든 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무조건 세게 봐요.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고 거의 배팅의 중심에다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실버 클래식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이 볼드킹즈가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3번만을 이번엔 좀 약하게 보고 반대로 1번 실버 클래식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실버 클래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9경주 농협중앙회 장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상경주만 나오면 무조건 맞춰드린다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당도 없는 경주를 맞춰드린다고 해서 또 틀리고 또 그러면서 또 그거 갖고 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좀 또 맞춰드린다고 그럴까? 야, 이건 뭐, 맞힐 게 뭐가 있냐고. 일본 1000년 동안이 대가리인데, 일본 1000년 동안이 이 편성에서 대가리 아닙니까? 57km를 달던 말이 56km를 달았고, 공백구 근간 2번의 3번의 경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완승부 자상을 갖고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큰 병력이라 볼 수 없는 가운데, 제대로 된 훈련을 실시했고, 등급 측면에서도 1등급 마필이고 강자의 경험도 가장 풍부한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200이라는 가상적인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2000m 잘 뛰는 놈이 1000m는 못 뛴다. 이것도 어벌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을 1번 1000년 동안이 이번 편성에서 여실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1000년 동안은 대가리고 여기서 팔릴 만한 마필이 뭐가 있어요? 10번 매니머니 맞게 더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싱거운 감이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후착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착도만 잘 지원다면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1번 1000년 동안은 1등급 말이고 여기 1등급 말이 얘하고 또 누가 있죠? 없죠. 나머지 마필들은 다 4등급, 2등급 이런 마필들이잖아. 그나마도 10번 매니머니가 2등급이고 또 이 12번 푸른번 파티가 아마 2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온 것 같고 요런 마필들 뿐인데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어리숙한 마필이 하나가 끼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 이변은 없다. 자, 그래서 1번을 놓고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르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7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고요. 1호제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멋있게 보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2번 지붕 만세는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입상 자체가 경기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7년 입상이고 이번 경시 승군전을 치르는 가운데 자, 이 감량 4kg의 이점까지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3군에 1400경주이니까 안 된다. 거리 경험도 풍부한데 그러면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공백은 요 배통으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뭐 능력 발휘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제 3군에 올라왔는데 탐색보다는 진검승부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지붕반사는 이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편성에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6번 장군봉이라든지 4번 베리브레이군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은 편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기마들이 훈련 상태가 좋다고 해서 4번 베리브레이군과 6번 장군봉 같은 마필들이 아마도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 마필들이 또 전개 2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는데 저는 이런 말들 안 보고 싶어요. 바로 이 강축에 대길 없다는 말도 있고 또 강축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여타 인기마들을 팔리는 편성인데 이들 인기마들을 자르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메인 승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길이는 없고 더군다나 중배당 단통은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6경주 이번 지목만세는 오는데 후창은 저배당은 없다. 중배당 단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포트레이라는 마필입니다. 아따 무슨 또 4번 포트레이요 관절이 나빠가지고 장기 휴양을 해서 4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만데 무슨 포트레이를 추천을 하는 거요?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자 재검 때 보니까 많이 좋아요. 아주 다듬어진 그런 주행과 더불어 발걸음 자체도 스무스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얘가 선행 겁니다. 이번에 얘가 선행입니다. 얘가 선행을 100% 온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또 체중도 관리가 잘 됐어요. 470 자스트로 이 주행검사를 재검을 치렀던 마필인데 마필 상태 좋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대가리 놓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포트레이기 때문에 배당 승부수도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장 승부처럼 3번 포트레이를 놓고 때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일 이것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조끼를 입고 과천 본장을 갔더니 청소분 줄 알고서 아따 어떤 아저씨가 나보고 청소분 줄 알고 불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옷을 절대 안 입어요. 이 옷이 비싼 옷인데 색깔이 좀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나 뭐 청소부 같은 그런 옷같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게요? 제 숫대갈이 너무 없어가지고 망해버렸다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일이 있었다는 거. 자 어쨌든 오늘 일요경마 방송 이상으로 마무리 짓고요.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도 꼭 승리하는 일요경마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10월은 우리 달이고 하반기는 우리의 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